너나 잘하세요. 양미숙의 친절한 미숙씨, 부산의 이슈를 아주 친절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서 좀 살펴주신다고요. 최근에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현안이 많지만 그래도 또 우리 자치권이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꼭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네네. 오늘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지난 달에 좀 통과가 됐고요. 예예. 그리고 이제 8월이나 9월쯤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인데 두 개의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교섭단체 구성이 하나이고, 예.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조항은 좀 지방의회 활동을 저해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시의 역할을 높이는 그런 법 개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의회의 권한을 높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시민생활과도 밀접하게 관계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예예. 47조의 2항이 좀 신설되었고 이거는 이제 인사청문회 관련입니다. 그리고 63조의 2가 교섭단체 조항이 또 신설되었습니다. 42조의 2인 그 인사청문회 신설 내용을 보면 네네.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도와 광역시의 의회가 요청해온 인사검증 청문회 청문이 좀 제도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조례를 만든 특히 이제 광주 같은 곳에서는 조례를 여러 차례 만들었는데 다 이제 대법원에서 패소하게 됐거든요. 예예. 그럼 부산의 경우는 어떠냐면 공사사장, 공단의 이사장, 그리고 출연기관의 기관장이 이에 해당되고 그런 분들이 한 25분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라는 표현도 안 쓰면서 애써 막 돌아갔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인사청문회 예, 예.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자, 그거는 그렇고 아까 말씀 중에 시민생활하고도 직접적으로 관계돼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네. 그렇습니까? 먼저 어떤 사람이 부산시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부산의 경제 환경, 시민의 삶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부산시장에 의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이제 시청을 구성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마인드와 태도가 부산 지역과 부산 시민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공사공단 출연기관의 사업은 특히 부산 시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든요. 예, 예. 예를 들면 부산도시공사, 환경공단 이런 게 부산 시민들의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네. 관계되어 있다는 것은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예. 이런 곳에 사장이나 이사장, 기관장이 어떤 분이 오시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나 제도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예. 부산도시공사 사장이 어떤 철학과 가치 지향을 가진지에 따라서 시민을 위한 주거시설에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도시공사가 진행했던 LCT 사업 혹시 기억나시죠? 네네. 그럼 그런 사업에 더 집중하고 그런 사업에 더 많은 인력을 투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시장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클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세세한 모든 사업을 시장만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기관장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런 측면에서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하는 거고요. 또 이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시민생활에 와닿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거고요. 뭐 이렇게 장치가 마련되면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을 이제 임용했을 때 발생할 갈등, 사회적 비용을 앓힐 수 있는 측면에서 부산 시민의 삶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보면 지난 8대 의회 때 법과 조례는 없었지만 협약으로 인사검증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 LCT와 관련 있는 기관장 후보 2명이 낙마하기도 했습니다. 예. LCT 관련자가 기관장에 임명되었을 때 야기될 갈등, 비판을 차단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 최근에 부산 지역의 한 공단의 이사장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의혹으로 직위 해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청문회 때 이런 인물들이 모두 걸러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관장을 뽑을 때 인사청문회라는 절차가 하나다 마련된다면 기관장 선정 그리고 어떤 후보들이 또 입후보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인사가 이전보다 훨씬 공정하고 투명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다.
뭐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예, 예.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겠습니까? 인사청문회 하는 동안 그분이 어떤 사람이다, 어떤 과거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시민들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정됐을 때 청문회가 네. 진행이 되고 그래서 뭔가 좀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네, 이전까지는 이제 강제성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예, 맞습니다.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물러날 수가 없었어요. 예, 그죠? 예, 예. 그냥 강행하면 그냥 강행하는 대로 갔는데 이젠 그게 안 된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런 게 청문회를 하게 되면 언론에 다 보도가 네, 되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이전에는 모르고 넘어가서 임명하고 나중에 이제 알려졌을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제 청문회를 하게 되면 그런 것이 공론화되고 또 시민들의 여론 추이에 따라서 임명과 아니면 뭐 사퇴 이런 것들이 결정될 네, 수 네. 있기 때문에 좀 발전된 알겠습니다. 제도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의회 권한이 커진다. 뭐 어떤 부분에서 커지는 거죠?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공사공단 출자 기관의 역할이 시민에게 미친 영향이 큰데 예. 이들 기관장은 지금까지 이제 시장에 일방적으로 좀 이제 선임을 했었죠. 네네. 그리고 뭐 선거에 도움을 줬던 사람 아니면 좀 같은 진영의 사람들을 추천하거나 임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뭐 그것이 옳다 맞다는 아닌데요. 근데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되면 시의회가 물론 같은 당이라 하더라도 견제와 그리고 시의회가 감시하는 속에서 기관장들이 뽑히게 되니까 이제 부산시장 특히 부산시가 시의회에 대해서 일정 부분 네네. 뭐 눈치도 보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견제를 안 당하기 위해서 더 좋은 사람을 후보자로 선정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과정이 바로 이제 시의회 권한이 커지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방 정치가 사실은 많은 부분이 중앙 정치 특히 국회의원에게 속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확인되지는 않지만은 소문에 의하면 저 기관장은 어떤 국회의원하고 친하다, 어떤 국회의원이 뭐 내정했다 이런 소리도 맞아요. 왕왕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지역의 일까지 관여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겠죠. 특히 공공기관장, 이사, 감사까지도 중앙정치와 국회의원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선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어느 정도는 차단할 수 있다는 거죠. 차단할 수 있어요? 시의회가 47명인데 물론 인사청문회에 들어가는 의원들이 47명 전체는 다는 아니지만은 네네. 어떤 국회의원이 입김을 그러니까 이제 압력을 행사할 때 그 국회의원하고 또 친소관계에 의해서 또 거부할 수도 있고 또 그걸 받아들이는 의원도 있지만 그런 작용이 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결국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획득한다는 측면에서도 시의회 권한이 강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헌법에서는요. 국회가 상위기관이고 그다음에 시, 도의회, 그다음에 기초의회 이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지금 뭐 그렇게 하고 많지. 저희 예. 생각도 사실 그렇긴 한데 그게 꼭 더 상위기관 그리고 뭐 기초의회가 더 하위기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헌법이나 법률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공천권에 의해서 국회가 강력의회나 기초의회를 거의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그것을 뭐 아주 큰 부분은 아니지만 일부라도 좀 예. 이제 그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지난번 8대 의회에서는 같은 정당 하에서도 의회가 좀 독립감과 자율성을 하면서 좀 도입했던 제도인데 네. 지금 같은 경우 지금 부산의 의회 구성과 그리고 좀 지금 훨씬 더 강력한 시장 권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강시장 약의회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9대 의회를 이런 상황에서 이 인사청문회 제도가 제대로 조례로 제정되고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하는 우려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산시의회가 자존심 그리고 자기 권한 그리고 시민의 대표로서의 어떤 그런 명분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좀 더 충실한 일단 역할을 법이 해야 바뀌었기 된다고 때문에 봅니다. 이게 청문회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질문할 수 있고 들여다볼 수 맞습니다. 있어요. 예. 그런 권한을 줬다면 본인들도 좀 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협약이니 뭐 다른 이름으로 다 협약을 했었기 했습니다. 때문에 뭐 법적으로도 뭐 그런 게 없어가지고 다
다소 이제 우리가 인사 검증할 때 보면 뭐 굳이 저런 질문을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좀 달라지는 걸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시의회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앞으로는 뭐 지금 또 시의원들 더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좀 더 다양한 시의회가 구성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구성도 예. 다양해져야 예. 되고 또 공부도 많이 하셔야 네, 되고 이런 네. 또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청문회 하는 게 딱 보여지면 시민들도 딱 보니까 창피한 질문을 못 하겠지 이제.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사실 부산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계속 언급했지만 인사 검증 계속 해오고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전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예. 7기 민선 8대 의회 때인 2018년 8월에 조례도 아닌 부산시와 부산시 협약으로 예. 공사공단 출자 출연 기간 모두가 또 아니라 6개 여섯 기간을 개. 한정해서 진행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그 당시엔 또 국민의힘이 참여 안 하는 좀 파행도 있기는 있었고요. 진행됐고 사장이 임명하고 난 후에 진행되었다는 사실에서 네네. 좀 큰 실효는 없지 않나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앞서 이제 LCT와 관련된 인물 2명이 낙마했다는 점에서는 임명되고 난 후지만은 그래도 효과는 있었다고 네. 볼 수 있고요. 네네. 그 박형준 시장 들어서도 여전히 협약은 유효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때 이제 보궐선거로 됐을 때 민주당 의원과 박형준 시장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6개 기관에서 9개 기관으로 늘리는 또 뭐 더 진전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인사검증이 진행되고 8대 의회가 부적격 판단을 내린 기관장이 2명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부산시장이 그대로 강행했죠. 그러면서 시의회가 뭐 5분 발언 시정 질의로 계속 마찰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두 기관장이 임명된 해당 기관의 노동조합은 이 기관장들이 출근을 저지하는 좀 갈등상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네네. 이런 상황에서 8대 의회 마지막 중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작년 1월에 그 협약이 아니라 시의회 공공기관장 인사검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시 공공기관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게 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부산시가 이때 뭐라고 하냐면 이 상위법에 어긋나고 그랬죠. 상위법에 어긋나는 게 아니고 상위법에 규정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였죠. 네. 그리고 인사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게 항상 대법원에 제소됐을 때 나오는 또 판결의 하나입니다. 네네. 인사권을 침해한다. 있다면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시의회에서의 주장은 뭐였냐면 협약이 벌써 체결되어 있지 않느냐. 네. 그리고 인사검증을 진행하고 있고 협약으로 그다음에 상위법의 이유로 소극적인 대처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자치단체랑 함께 상위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리고 또 부산시 같은 경우는 임명 후에 하는 거거든요. 예. 임명 전에 한다면 인사권을 침해할 수 있지만 임명 후니까 네네. 그렇지 않다라고 했지만 부산시는 이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판례도 있고 이게 무조건 대법원 그러니까 법원에 제소하면은 네. 이게 판판이 이게 깨지는 상위법에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예, 상위법과 예, 예. 다르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산시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조례는 예. 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조례는 이제 3월 9일 날 사실은 대법원에 의해서 이게 이제 어떤 소송이었냐면요. 대법원 조례 무효 확인 소송에서 네네. 이제 부산시가 제의한 소송에서 무효 판결이 3월 9일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1월에 제정되었던 공공기관 인사 검증 조례는 폐기가 되었습니다. 네네. 자동적으로. 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자치법이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예, 예. 지난달에 개정되었고 8월이나 9월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에는 지방 공기업을 포함해 출자 출연 기간 이 기관장 모두를 인사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조례는 8대 의회 끊으면 조례는 폐기되었지만 9대 의회는 이제 새롭게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다른 지자체와 달리 지방자치법 개정에 좀 환영하는 이런 거를 내놓지는 않았어요. 뭐 타 지자체는 되게 환영 성명도 내고 뭐 인터뷰도 많았었는데 좀 부산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점에서 좀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와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항의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네. 제대로 된 인사검증 조례를 만들어야 하고요. 그래서 부산시의회는 법에서 의회에 준 권한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이제 사실 8, 9월 개정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좀 조례를 만들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지자체장의 인사권에 대해서 좀 견제할 수 있는 네네. 그런 문구를 좀 넣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장의 투명하고 또 공정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좀 늘 우리가 이제 어떤 시나 행정을 할 때 네네. 이해 당사자들이 좀 나누어져 있는데 뭐 노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참여시켜서 시민과 그리고 이해관계 당사자가 함께하는 좀 인사검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까지. 과정에서 예. 비밀로 하지 말고 좀 시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하는 네.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